자, 안녕하세요. 집합공백 갓코치입니다. 자, 학교 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시사 영어 한상호. 자, 이번 시간에는요, 2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2과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01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2과의 제목을 보니까요, Money Matters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금전 문제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이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어쨌든요. 자, 대체는 뭐 돈에 관련된 얘기인데 소제목을 보니까요, A cash free future around the corner 라고 되어 있죠. cash free 하면 뭐죠? 돈이 없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이라는 되겠죠. 여러분 뭐뭐 프리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보다 많이 보셔요. 보통 이제 그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이제 먹는 음식 중에 이제 그 당 성분이 없는, 다시 말하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설탕 음료라든가 뭐 껌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게 되겠죠. 그런 이제 무설탕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쓰죠? 저 sugar free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또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해외 여행을 할 때 면세점에서 이제 물건을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면세점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세금이 이제 제외된 그런 이제 물건들을 판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면세라고 하죠. 그럼 면세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면세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duty free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캐시프리 이제 말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퓨처가, 그런 미래가 around the corner, 모퉁이 돌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직역하면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 되겠죠. be around the corner라고 하는 수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뭐뭐 is around the corner.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코앞에 닥쳤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The midterm is around the corner.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상당히 옛날 영어 표현이긴 한데 요즘은 대충 쓰긴 써요. 그냥요. 자, 그러시면은요, 이과는 이제 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현금 잘 안 쓰시죠? 여러분 이제 학교 등하교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이용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표를 이제 그 자판기에서 현금으로 표를 사서 끊고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여러분 다 버스 카드나 이제 그런 것들 충전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죠.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편의점 가서 뭐 물건을 산다라고 할 때도 현금으로 물건을 사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뭐 문화상품권을 쓰거나 뭐 기프티콘을 쓰거나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뭐 카드 같은 걸 많이 이제 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현금 카드라고 하는 건 이제 많이 쓰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요, 오늘 첫 번째 본문 봅시다. Lesson to Money Matters, a cash free future around the corner.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되겠죠. A man walks into a bank with a gun. 되겠죠. 남자가 이제 뭐냐, walk into 하면 어디로 걸어 들어가다라는 얘기죠. into 하면 이제 안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with a gun, 즉 총 들고라는 얘기죠. 총 들고 이제 은행으로 들어가요. This is a robbery라는 얘기 되겠죠. He announces 보다 This is robbery. 이거 강도라는 얘기 되겠죠. 은행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강도짓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robbery라고 하는 말에 어를 붙여서 이거는 뭐 추상명사의 뭐 일반 명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그딴 거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he announces가 되겠죠. 그 사람이 소리쳤어요. Give me your cash라고 되겠죠. 현금 다 내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은행 들어갔으면 당연히 이제 뭐 은행 털러 들어갔겠죠. 총 들고 들어갔으면요. So after a moment after a moment of silence, after a moment of silence, 약간의 침묵이 흐르고 나서라는 얘기 되겠죠. A moment of 뭐뭐 하면 뭐라는 얘기죠? 뭐 어떠한 순간이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A moment of silence는 약간 이제 침묵이 흐르고 나서 one of the employees says, "We can't. This bank has no cash."라고 되어 있죠. This is a cash-free bank라고 얘기를 하죠. 자, one of the employees says라고 얘기를 하죠. says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says라고 발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says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이 발음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단복수 이제 주어 동사의 수일치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one of the 플러스 복수 명사죠. 이거 그냥 뭐 짤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뭐뭐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되겠죠. one of the 복수 명사라고 하는 건요.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일종의 패턴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one of the 복수 명사는 항상 여러분 동사를 뭘 갖죠? 단수 동사를 가져야 되겠죠. 뭐뭐들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죠. 그 때문에 수일치를 얘와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여러분 해가닥하고 이제 뭐냐 혼동할 수 있으니까 one of the 복수 명사, 단수 동사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직원들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we can't, 줄 수 없어요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We can't give you cash 하면 되겠죠. We can't give you the cash 하면 되겠죠. 그거 줄임말 되겠죠. This bank has no cash. 여기 현금 없어요라는 얘기죠. This is a cash-free bank. 여기 현금 없는 은행이에요라는 얘기가 되겠죠. 은행에 현금이 없다. 여러분 좀 약간 좀 의아해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되게 많습니다.
웬만해서 요즘 은행에 현금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진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어디 모여있죠? 한국에 모여있죠. 자, then the employee points at a poster on the wall that says cash free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요, the employee point at 한 뭐라죠? 가리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포스터를 가리켰어요. 벽에 있는 포스터를요. 근데 그 어떤 벽에 있는 포스터, 어떤 포스터냐면요, that says, 즉 뭐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포스터라는 얘기가 되겠죠. cash free라는 얘기죠. 현금 없는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현금 없음이라고 써져 있는 그러한 이제 뭐라는 얘기죠? 포스터를 가리켰다. 벽에 붙어 있는 그 포스터를 가리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문제 별표 치도록 하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분사구문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Disappointed, the robber lowers his gun and prepares to leave가 되겠죠. 실망하여라는 얘기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어디 은행 털어서 이제 잔뜩 이제 1억 천금에 꿈을 얹고 저는 총을 들고 싹 다 쓸어가야지 하고 왔는데 돈 없는데요?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였죠? 실망하겠죠. 실망하고 나서 실망하여라는 얘기 되겠죠. 그 은행 강도 robber는요. 그 은행 강도는 뭐다? lower his gun, 총을 내리고 아래로 내리고 낮추고 prepares to leave가 되겠죠. 떠날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이 분사구문이 되겠죠. 원래 문자로 바꾸면 뭐가 되겠죠? 제일 만만한 as 쓰시면 되겠죠. as he 하면 되겠죠. robber니까요. 뭐 무조건 꼭 남자가 강도라는 부분은 없지만 그냥 남자라고 할게요. as he 하면 되겠죠. as he is disappointed 하면 되겠죠. disappointed as he disappointed. 여기서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를 홀라당 생략을 해보니까 disappointed 요거 하나만 남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실망한 그 이제 뭐란 얘기죠? 이제 강도가 이제 총을 낮춘 데 떠날 준비를 하는데 just before leaving 떠나기 직전에 he turns and asks 돌아서서 물었다는 얘기다. 돌아서 묻는다. Where else can I go? 그 밖에 다른 이라는 얘기죠. Where else가 붙으면 이제 그 외 또 다른 이라는 얘기죠. 또 다른 어느 곳으로 can I go? 제가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죠? 여기 현금 있는 은행이 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this really happened in Sweden in 2013 되겠죠. 이것이 뭐라는 얘기죠?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죠. 2013년에 스웨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런가 보네요. 자, 봅시다. While the idea of a bank without cash may seem shocking to some, Swedish people would find it surprising that this outdated man tried to rob a bank at all.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while의 해석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잘 봅시다. while은 여러분 항상 이걸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제 시간 의미로 써 있느냐, 양보와 대조의 의미로 썼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의미는 여러분 당연히 뭐뭐 동안이게 되겠죠. 이제 시간과 대조의 이제 양보와 대조의 의미일 경우는 여러분 눈 아플지 모르니까 색깔 좀 바꿀게요. 양보와 대조의 의미로는 뭐 반면에, 뭐 하지만, 뭐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대조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봅시다. 이게 돈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The idea of, idea는 예를 들면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컨셉과 그냥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The idea of a bank without cash, 즉 현금이 없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may seem shocking 되겠죠. 그렇죠. 되게 충격적일 수 있다. To some,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Swedish people은요, would find it surprising that 이하라는 것을 뭐라는 얘기죠? 알고서 뭐라는 얘기가 되죠? 놀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이제 추측의 우드입니다. 아시겠죠? 놀랄 수도 있다. 누구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얘기지만 얘네들한테는 스웨디시한테는 뭐라는 얘기죠? 반면에 되게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죠. 아니 은행을 털어? 미친놈이네. 은행에 뭐가 있다고 거기 은행에 가서 은행을 털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군 놀라지만 누군 놀라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뭐라는 얘기죠? 대조의 의미를 갖고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대조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때문에 while의 해석은요, 이 시간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양보와 대조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문맥을 바탕으로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모양으로 구분할 수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그냥 모양 보면 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100%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문장도 좀 중요한데 이 문장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find it이라고 하는 말이 있긴 했죠. 여기 있으면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이시 가리키는 게 뭐죠? 이게 한눈에 보인다. 공부를 되게 잘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 두 개 중 하나가 되겠죠. 자, find it surprising that 되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가목주어가 되겠죠. 자, 뭐 하는 거를 이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이 find it surprising, 이제 that 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알고 놀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목적, surprising, 얘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아시겠죠? 즉 이게 가목적을 써준 이유가 뭐가 되겠죠? 얘 대절이 진짜 목적인데 진목적어인데
이 진목조가 너무 길어서 뒤로 빼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5형식은 대표적으로 이 find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3호 형식으로 사용되는 3형식에도 사용되고 5형식에도 사용되는 동사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어순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모양 보고 구분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해석 가지고 구분하는 건 매우 무식한 방법입니다. 이 모양을 보고 아 이런 형식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구조이구나에 따라서 여러분 해석을 하는 거지 해석을 막 그냥 대충 단어들 막 조합해가지고 이런 모양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수준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죠. This outdated man, outdated라는 말이 뭔지 되겠죠? 이 old fashioned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old fashioned. 다시 말하면 구닥다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되게 좀 시대 조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즉 시대 뒤떨어진 사람이 되겠죠. 이 시대 뒤떨어진 남자가 try to rob a bank at all. 어쨌든 간에 이 뭐라는 얘기죠? 은행을 털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뭐라는 얘기죠? 놀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at all이라는 이거는 이제 부사구인데 이 부사구는 사실상 얘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냐면요. 부정문, 조건문, 평서문 이렇게 쓰이게 되겠죠. 의문문에도 쓰이네 여러분. 의문문에 쓰이는 거 여러분 거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건 이제 해석의 달인에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부정문에 쓰이는 데서는 여러분 부정문에 쓰이는 거죠. 여러분 제일 많이 알죠. 뭐 전혀라는 말로 제일 많이 알게 되죠. 조건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예, 약간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평서문에서는 뭐 어쨌든이라는 말로 쓰이게 되겠죠.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암기해버리세요 이런 거는. 이거 별것도 아닌 거니까. 해석의 달인에서 여러분이 아마 다시 공부를 하시게 돼. 아침밥 공부에서 그냥 공부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그 해석의 달인 커리큘럼 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예문 되게 많으니까 싹 다 암기해버리세요 그냥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은행을 털려고 했다는 그런 사실에 되게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surprising 놀랄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 은행에 뭐가 있는데 가서 은행 가서 은행 털겠다고 나가는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죠. In Sweden 스웨덴에서는요 only half of a bank deal with cash가 되겠죠. 자, only half of a bank of all banks가 되겠죠. 모든 은행들의 절반이니까 어쨌든 복수의 절반도 여전히 복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deal with라고 하는 복수 동사를 쓴 케이스가 되겠죠. 즉 전체 은행의 절반만 뭐라는 얘기죠? 현금을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군다나 moreover 이 문장도 여러분 펼치십니다. 이 문장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자, moreover, even if the robber had succeeded in getting a great deal of cash, he would have had trouble spending it because many places no longer accept cash가 되겠죠. 자, 만약에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자, even if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although, even though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알고는 계실 텐데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근데 이 even if는 약간 좀 다릅니다. 얘는 조건절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조건절 접속사. 그래서 얘는 뭐를 유도할 수 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if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서도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절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f라는 말 때문에 조건절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법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even if절의 동사와 특히 이 주절의 동사 이걸 보고 하셔야 되겠죠.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have, pp 같은 경우에는 뭐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의 모양인 요 동사를 보시고 이 전체가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였구나라고 하는 걸 바로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다?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만 여러분 아시면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모양을 잘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은행 강도가 had succeeded in이 되겠죠. succeed in 하면 어디 뭐뭐를 성공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succeed 자체는 여러분 자동사입니다. 아시겠죠? succeed in이 붙어야 뭐뭐에 성공한 뭐뭐 하는 걸 성공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getting a great deal of cash. a great deal of는 아주 많은 양이라는 얘기죠. 이거 뭐냐 수량 표현입니다. 아주 많은 양의 현금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라는 얘기가 되겠죠. He would have had가 되겠죠. have trouble ing가 되겠죠. have trouble ing 여기 사이에는 in이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have trouble ing 뭐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뭐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그것을 소비하는데 자 그러면 그 돈 와장창 여러분이 긁어 가서도 그 돈 소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왜 때문에요? Because many places no longer accept cash가 되겠죠. 즉 많은 곳에서 많은 장소에서 더 이상 현금을 뭐란 얘기죠?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no longer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no longer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죠? 이게 부사는요.
그렇죠. 비동사 앞, 일반 동사 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뒤 일앞. 아이고, 비 거꾸로 썼네.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죠. 공부를 좀 적극적으로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빈도부사의 위치와 같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쓰게 되죠. 그럼 조동사가 있을 때 언제 쓰면 될까요? 그 사이에 쓰면 되죠. 그렇죠. 어쨌든 일반 동사 앞에 쓰는 거니까 여러분 조동사 앞에 일반 동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럼 어쨌든 요거 일반 동사 앞에 쓴다면 여기다 쓰면 되지. 그렇죠. 일반 동사 앞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조동사 있을 때는 요 사이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놀러 거의 위치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서술형으로 내면은 이거 은근히 많이들 틀립니다. 한 10명 중에 제가 단어 나갔는데 한 8명 정도는 이거 노을런 거를 어디다 붙이는지 몰라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건 좀 쪽팔린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이런 장소의 위치는요.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죠. Toward the cash-free society인데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people in Sweden now need to use a debit card, a credit card, or a payment app instead of a cash가 되겠죠. 자, 스웨덴 사람은요 이제 뭘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데빗 카드. 여러분 데빗 카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체크 카드, 캐시 카드, 현금 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직불 카드라고 보통 옛날에 뭐 직불 카드라고 해서 한글로 이렇게 카드 옆에 이제 오른쪽 구탱이에다 써놓고 있는데 요즘에는 저런 것도 아예 안 쓰죠. 근데 원래 그 명칭은 뭐라는 얘기죠? 데빗 카드라는 말의 명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크레딧 카드는 그냥 흔히 한 신용카드가 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엄마 카드, 아빠 카드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페이먼트 앱 하면 뭐가 되겠죠? 이거는 앱 카드라고 해서 아마 뭐 쓰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 그 뭐 네이버 페이니 무슨 뭐 삼성 페이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현금 대신 이런 거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별거 아니네요. So cards and apps are used for everything in Sweden, including buying snacks on the street and giving small donation to charity. 되겠죠. 자, 카드와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used for everything in Sweden. 스웨덴에서 이제 모든 것에 사용된다는 얘기죠. 뭐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이거 분사구문 아닙니다. 얘는 전치사입니다. 아시겠죠? 전치사예요. Buying snacks on the street. 즉 길거리에서 이제 뭐냐 불량식품 사 먹든가 길거리 음식 사 먹는 거 사는 거나 giving small donation to charity가 됐죠. 그렇죠. 이제 이 어떤 기부금 같은 거를 뭐라는 얘기가 됐죠. 적은 양의 소액 기부라는 얘기가 됐죠. 소액 기부 같은 것도 이제 소액 기부 같은 거를 포함해서 스웨덴에서 이제 모든 것에 사용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s a result 그 결과 fewer and fewer people are carrying any cash at all 되겠죠.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돈도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뭐냐 뭐 어떤 특정 현금을 전혀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죠. at all. 이거 지금 fewer라고 하는 이제 부정의 의미를 갖는 수량 표현이 앞에 나왔으니까 그런 뭐 이렇게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점점 더 적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점점 더 적은 사람의 숫자가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의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in 2015년에 cash transaction accounted for barely 20% of all payments made in Sweden 되겠죠. 한 2015년에 cash transaction이란 말은 거래라는 뜻이 되겠죠. 자, 현금 거래는요, accounted for, 뭐뭇을 차지하다, 뭐뭇을 설명하다라고 하는 말이지. 여러분 이거 수능 단어 표현입니다.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accounted for barely 20%가 됐죠. 간신히 가까스로 20% 정도를 차지했다. 이 barely와 이제 뭐 비슷한 뭐 여러 가지 부사들이 있죠. barely, 뭐 scarcely, hardly, 뭐 seldom 이런 애들이 있죠. 이것도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 공부를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barely 20% of all payments made in all payments가 되겠죠. 자, 전체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불권의 간신히 한 20% 정도를 차지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제 지불이죠? Made in Sweden, 즉 스웨덴에서 즉 그렇게 발생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뒤쪽에서 이제 과거 분사로 후지수식 해주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make payment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말을 이제 응용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ake payment가 뭔지 이제 지불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ayment made 하면 이제 뭐냐 지불된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지급된 그 지급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in fact 사실 carrying around too much cash or trying to use it too often raises suspicions가 되겠죠. 진짜 좀 독특한 케이스네요. 사실은 carrying around too much cash가 되겠죠. 아주 많은 양의 돈을 가지고 다니거나 trying to use it 되겠죠. 현금을 쓰는 거, 어떻게 쓰는 거? too often, 너무 자주 쓰는 것이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raises, 즉 뭔가를 불러일으킨다. suspicions,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다시 말하면 돈 쓰고 있는데 의심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죠. 현금 쓰면 의심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진짜 골 때리는 애들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수일치를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OR로 연결돼 있을 경우에는 이거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AND로 연결돼 있으면 얘네 둘 다를 얘기를 해서 복수주어가 되는 것인데 OR을 얘기를 했으면 얘네 각각 하나하나를 이거나 이거다라고 해서 각각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가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뭐죠? trying and carrying, trying 전부 다 이 동명사 주어로 되어 있죠.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단수 동사인데 이것이 만약에 and로 연결이 돼 있었다 치면은 이거 그리고 이거라고 해서 이 둘을 뭐란 얘기죠? and로 연결해 놓으면 두 가지가 돼 버려서 이게 다시 말해 복수주어와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라고 해서요. 그렇지만 이거는 오와는 얘 또는 얘로서 각각 하나하나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단수 동사로 받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자, if the cash-free life in Sweden sounds strange, try to remember when you last paid for the bus or the subway with cash가 되겠죠. 자, 현금이 없는 생활, 스웨덴에서의 현금이 없는 생활이 sounds strange,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린다면은 이런 얘기 되겠죠. 이상하게 들린다면 try to remember, 한번 기억을 하려고 또 해봐라라는 얘기 되겠죠. When you last paid가 되겠죠. 언제 지불했느냐 for the bus or the subway with cash, 즉 현금으로 언제 마지막으로 뭐라는 얘기죠. 버스비 내고 지하철비 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라, 기억하려고 해봐라는 얘기 되겠죠. 그죠. 저도 현금 내고 현금이나 현금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타본 적이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그냥 아예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요즘에 심지어 여러분 택시도 여러분 다 거의 다 택시도 현금 안 내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요. So the shift toward cash-free transaction is a global trend가 되겠죠. The shift 하면 전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로의 전환이요? cash-free transaction, 즉 현금이 없는 이제 거래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a global trend, 즉 뭐란 얘기죠? 세계적인 유행이다, 동향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From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to Southeast Asia and Africa, non-cash transactions are growing much faster than cash transactions가 되겠죠. 어디서부터요? 서유럽과 북아메리카부터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면 이제 동남아시아와 이제 아프리카까지라는 얘기죠. non-cash transaction, 즉 캐시 프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표현 방식이 그냥 다른 게 없어요. non-cash transaction이 즉 현금 없이 거래하는 거, 무현금 거래라고 할게요. 자, 무현금 거래들이 are growing 되겠죠. 즉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much faster, 훨씬 빠르게요. 무엇보다요? cash transaction, 즉 현금 거래들보다 무현금 거래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자, much는 여러분 뭐죠? 그렇죠.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들이 되겠죠. much, still, even, far, a lot.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in countries with developing economies such as Russia, China, India, non-cash transactions increased by 20 to 40% between 2011 and 2015, while cash transactions grew only about 10%가 되겠죠. 자, in countries 어떤 나라다 with a developing economy가 되겠죠. 즉 개발도상 개발도상국 경제 하면 되겠죠. 개발도상 경제 하면 되겠죠. 제가 뭐 경제 용어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라요. 어쨌든 개발도상국의 그런 경제는요, 경제 상태는 경제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근데 어떤 나라? 이제 such as 러시아나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developing economy, 즉 아직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개발도상국에서는요, non-cash transaction이 즉 무현금 거래가 increased 22, 여기서 여기 짝대기는 2라고 있는 거예요. 20에서 40%까지 증가했어요. 그렇죠? 언제 사이에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20에서 40% 정도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반면에라는 얘기가 되겠죠. cash transaction grew only about 10%. 약 10%, 이 현금 거래는 약 10%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얘는 이만큼 증가했는데 그와 반면에 얘는 이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죠. 얘도 반면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죠. 이거 증가하는 동안에 이만큼 증가했다. 이것도 어색하지는 않지만은 얘는 이 증가폭이 여러분은 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또 이게 대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문맥 자체가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쪽은 지금 뭐죠? 무현금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은 현금 거래. 현저하게 그 뭐라는 얘기죠? 그 양상이 서로 다른 이야기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다? 그렇죠. 뭐뭐의 반면에라고 하는 대조의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in developed nations such as Sweden, Belgium, Australia, and Canada, 되겠죠? The volume of cash transaction dropped while non-cash transactions continue to grow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 The developed nations 하면 되겠죠? 이제 이 선진국이라는 얘기 되겠죠? 선진국, 뭐와 같은 선진국이요? The Sweden, Belgium, 스웨덴, 벨기에, 호주, 캐나다와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는요. The volume of 하면 뭐뭐의 양이란 뜻입니다. 이건 amount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 volume of cash transactions가 되겠죠. 즉 현금 거래의 양은요. dropped, 떨어졌지만 반면에 non-cash transaction, 즉 무현금 거래는요. continue to grow가 되겠죠. 계속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내용이 상당히 많고 되게 빡빡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보통 저희가 우리 이 한과를 보통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한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한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만큼 한 단락 정도면은 약간 빡센 수능 지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때문에 이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이제 이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빈칸 추론 문제라든가 뭐 글의 순서라든가 뭐 문장 삽입이라든가 주제, 뭐 요지 이런 스타일로 보통 학교 시험도 요즘에는 변형을 해서 많이 내는데 이거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냥 숫자랑 이런 거랑 막 조합을 해가지고 진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설명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어 비문학에 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문의 변형은 여러분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 등장인물이 막 열나 많은 것도 아니고 깊게 봤자 어쨌든 돈의 사용처 어떻게 보면 이런 지문은 여러분 어디서 되게 많이 보지 이런 스타일의 지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도표 문제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보실 수 있는 스타일의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내는 문제는 여러분 뭐 전혀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문법도 어려운 지문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매우 기초적인 것이고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쉽다라고 해서 좀 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쉽다라고 해서 여러분 건성건성 설렁설렁 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쉬울수록 좀 더 확실히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매번 강의 때 쭉 말씀드린 건데 읽었으면 여러분 줄거리 정도는 그냥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시험을 준비하는 매우 기초적인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 대략적인 줄거리를 뭔지 몰라. 안 읽은 거예요. 아시겠죠?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슨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개 순서에 맞게끔 정리를 해놓고 어느 정도 맥락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시험에서 또 여러분 똑같은 지문의 일부분을 당연히 발출해야 되겠죠. 그걸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서 내든 뭐 서술형이 나오든 뭐 문법이 나오든 뭐 어쨌든 간에 뭐 수능형으로 바꿔서 내든 간에 내용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순간 여러분 심리적으로 자신감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에 어떤 말이 배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개괄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각종의 여러 가지 스타일의 변형 문제에 상당히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보다 읽은 것에 대한 기본적인 줄거리 정도는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첫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